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매블쇼 방영 날이어서요. 지금 오후 2시에 매블쇼 방송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현근택 변호사, 그리고 이제 최진봉 교수, 오윤혜 씨 이렇게 매블쇼 첫 방송 때 했던 멤버들하고 이제 같이 하는데, 뭐 하다 보니까 이분들하고 하는 게 가장 손발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어, 아무래도 제가 이제 정치인이 끼면은 이 정치인들 이렇게 자꾸 설명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정치인하고는 잘 이게 토론에서 손발이 안 맞기 때문에 그리고 매블쇼 제작진도 이제 그거를 좀 파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분간은 이 멤버 그대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제 매블쇼에 가시면은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 단지 좀 아쉬운 거는 매블쇼가 하루 전날 녹화하다 보니까 이 윤석열 이재명 대표 간의 이 통화 내용을 못 다뤘다는 거. 아,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다뤘었고, 오늘 이거 YTN 뉴스킹에서도 잠깐 다뤘었는데, 이 YTN 같은 경우는 방통심의위의 심의 대상이어서, 제가 거의 하고 싶은 말을 절반밖에 못 합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안 해요. 그리고 YTN 제작진도 저한테, 너무 깊이 얘기 들어갔다가, 이 방통심의에 이렇게 빌미 잡히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냥 뉴스킹에서는 장윤선 기자하고 뭐 김대성 위원장 가는 대로 제가 따라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윤석열 이재명 간의 통화가 이게 얼마나 웃긴 내용인지를 매블쇼에서는 말을 못했고 뉴스킹에서는 제가 언급만 하다 끝내버렸습니다. 언급만 하다가 오늘 제가 그걸 좀 더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영수회담이요 굉장히 위험한 하나의 이 정치 행위예요. 이거는 야당 대표한테도 위험하고 대통령한테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영수회담은 아주 민감하고 그리고 은밀하게 진행되기도 하고 상대편을 그냥 죽이려고 시도하기도 하고 상대편을 매수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윤석열과 이재명 대표 간의 영수회담 문제는 잘못하면 정권 하나 붕괴되는 수 있고 잘못하면 이재명 대표 정치면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밀당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다만 원칙적으로 보면은 대개 영수회담은 야당 당대표가 요구를 하고 대통령은 좀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래. 그럴 수밖에 없죠. 야당 당대표는 도전자 입장이니까 야 대통령 이리 나와. 영수회담을 한번 하는 순간 야당 당대표는 대통령과 동급이 되기 때문에 영수회담은 대통령이 야당 당대표에게 어찌 보면 좀 큰 선물을 주는 그런 수도 있는 거예요. 자 현재로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영수회담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내가 지금 문제 삼는 거는 뭐냐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윤석열이 영수회담을 요구를 할 만한 상황이긴 해요. 왜?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윤석열이네는 정부 조직법 하나 통과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은 불법이에요. 아니 새 정부가 출범했으면은 자기 내각과 정부 조직을 자기네 맞게끔 바꾸지 않습니까? 그걸 정부조직법을 개정을 해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것들은 그거를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행령으로 지금 편법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성부 같은 거를 지금 폐지를 못 시키고 내년도에 아예 여성부 예산을 더 5% 늘리고 하는 그런 이유가 뭐냐? 애초에 여성부를 폐지할 의지도 없는 하나의 20대, 30대 개돼지들 표를 얻기 위한 쇼이기도 하지만 여성부를 폐지하려고 그러면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데 그러면은 다수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데 야당이 만약에 여성부 폐지를 동의해주면은 그 반대급부를 아마 3배, 4배를 더 요구할 거니까 아예 그냥 정부 조직법 협상을 안 해버리고 시행령으로 편법과 불법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상민 장관, 한동훈 장관 탄핵 얘기가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정부 조직법을 개정 안 하고 시행령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궁극적으로 윤석열 탄핵도 할 수 있는 사안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원래 대통령이 야당 대표가 이제 들어왔으니까 야 이제 우리 법 좀 통과시키자 해서 사실은 대통령이 보자 그래도 돼요 지금은. 예를 들면 영수회담을 가장 활발하게 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노태우 때요, 노태우 때. 왜냐?
노태우가 소수 여당의 집권자였고 그 당시에 야당은 다수 야당이면서도 삼김이 다 하나씩 꿰차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노태우 입장에서는 3개 야당을 분열 획책하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끌고 갈 수밖에 없어서 결국 결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계속 영수회담 하는 과정에서 3당 합당을 해버렸잖아요. 영수회담 하자마자 3당 합당 됐어요. 그 당시에.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차례로 영수회담 하는 과정에서 바로 3당 합당해버렸습니다. 즉 영수회담이 아주 이 고차원적인 정치 공작이 될 수 있다는 게 입증된 게 바로 노태우 때 같은 경우거든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 여소야대였기 때문에 노태우 대통령은 야당 장수들과 이렇게 계속 만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윤석열이는 전화를 먼저 했어. 내가 문제 삼는 건 그거예요.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했어. 제가 어제도 짚었지만은 야당 당대표가 당선됐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전화한 사례는 작년에 문재인이 자기 똘마니 이준석이 당대표 됐을 때 그때 너무 장하시다. 너무 대견스럽다. 그 짓 할 때 처음이었고 그 이전에 한 번도 없었어요. 정무수석이 난 하나 들고 가고 끝냅니다. 근데 어제 윤석열이는 지가 직접 이진복 정무수석에게 전화 걸어서 거기 이재명 씨 있지? 바꿔줘. 전화통화까지 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오늘 그 장윤성 기자가 이제 취재를 보니까 사전에 정무수석하고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윤석열이가 충동적으로 전화 걸었다는 건데 그 정도로 편하게 이재명하고 전화통화를 했으면 그러니까 당연히 이재명 씨는 어라 이거 봐라 이게 웬 떡이냐? 대통령이 직접 전화했네? 야 영수회담 하자.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면 영수회담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렇게까지 좋다고 전화했으면은. 근데 전화상으로는 아 이거 우리 아직 이 여당이 복잡하니까 여당 당대표 이제 선출되면 그때 합시다. 지금 권성동이 여당 당대표 아닌가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오늘 왜 이재명 씨는 그러면 권성동이 왜 만났습니까? 그리고 영수회담을 얘기할 때 중요한 거는 여당 당대표가 참여하느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대통령과 야당 당대표가 1대1로 만나느냐 아니면은 여당 당대표가 끼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데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영수회담은 당연히 윤석열과 1대1 얘기하겠죠. 어느 야당 당대표도 영수회담 얘기할 때 여당 당대표까지 끼자는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그건 영수회담으로 보질 않아요. 그냥 야당 지도자들끼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저 권성동이가 당대표라 치고 권성동이가 끼어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입장에서는요. 저기 누구야 지금 심상정까지 끼워버려요. 저 지금 정의당 당대표가 누구지? 정의당 당대표 같은 뭐 심상정이라면은 심상정까지 끼워가지고 해버리지 그런 식으로 안 해. 그래서 예전에 한번 기억해 보시면요. 홍준표가 야당 당대표 할 때 문재인 정권 때 홍준표가 계속해서 그 떨거지들 오면 나 안 가겠다. 떨거지들 빼고 1대1로 하자 1대1로 하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까지? 그 실제 한 번 안 갔어요 홍준표가. 근데 나중에 김정은이하고 문재인이 정상회담 하기 직전에 홍준표와 문재인이 1대1 영수회담을 합니다. 그럼 왜 했겠어요?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보수층의 불만과 불신이 워낙 크니까 야당 당대표인 홍준표를 데려와서 이용해 먹은 거죠 그때. 그때 써먹은 거예요. 야당 당대표하고 1대1 영수회담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게 가장 위험한 이 영수회담 비슷한 걸 내가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 아무도 못 들은 90초 창가 밀담 청도 항로 입국 달았다. 이거 언제냐? 2019년도 7월입니다. 문재인 황교안. 이건 뭐냐?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여야 5당 당대표 회동이에요. 이걸 영수회담이라고 얘기를 하질 않아. 야당에서는. 영수회담은 뭐냐? 야당 당대표, 야당의 제1당 당대표와 대통령 1대1 만나는 게 실질적 영수회담이고 요 떨거지들 다 모아버리면 이거는 그냥 동창회나 뭐 그냥 향후의 수준이에요. 이거는. 여기선 얘기가 나올 게 없어요. 여기서는. 자 근데 황교안이는 문재인한테 1대1 영수회담을 한 게 아니고 여야 5당 당대표 회동을 한 다음에 둘이서 창가에 가서 90초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요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둘 다 아예 밝히지 않아서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게 언제 밝혀졌냐면은 작년 대선 직전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박 대통령 석방을 거론하면서 야권 애들이 문재인에게 박근혜 석방시켜 주지 마라. 황교안의 야당일 때 그 황교안의 야당이 문재인에게 야 복잡하니까 박근혜 석방시키지 마라. 계속 구속시켜라. 그런 요구가 들어왔다. 노영민이 폭로해버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황교안이가 새빨간 거짓말이라면서 요 둘이 만났던 90초 때 자기가 박근혜 석방을 건의를 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대해서? 저는 이미 이때 제가 답을 내렸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황교안이를 만들어준 정치적 은인이기도 하고 황교안 당의 어떻게 보면 이제 뿌리죠, 뿌리. 자, 그런 야당의 당대표, 박 대통령의 은혜를 입은 그 황교안이 야당 당대표로서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켜달라 이 얘기를 숨어서 해야 될까요? 요 일이 있은 지 2달 뒤에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 때 홍문종 당시 우리공화당 당대표가 모친상의 빈소를 가서 문재인에게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박 대통령 석방 좀 시켜달라. 그거는 홍문종 대표가 기자들에게 바로 나오자마자 공개를 했어요. 나 문재인 만나서 오늘 모친상 위로도 했지만 박 대통령 석방 얘기도 했다. 왜? 야당이자 박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입장에서는 문재인에게 박 대통령 석방을 얘기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자기의 홍보 수단이 될 수 있는데 황교안이는 요때 문재인에게 박 대통령 석방을 얘기했지만 이거를 2년 이상 숨겼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성립이 되는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추론할 때는 2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 당시 총선 앞두고 야당 상황 어땠냐면은 야 문재인 쪽에서 박 대통령을 총선 직전에 석방을 시켜가지고 우공당 태극기파리 떨거지들과 이렇게 분열을 주장해서 야당을 폭파시키려 한다. 박 대통령이 총선 이전에 석방되면은 야당은 괴멸당한다. 이 얘기를 엄청나게 왔다 갔다 했어요. 실제 내부에서. 그랬대 황교안이가 문재인을 요때 딱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2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황교안이 문재인에게 박 대통령 석방시킬 계획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이 당시 문재인의 입장은 아직 재판이 마무리 안 됐다. 이 당시 재판이 마무리 안 됐어요. 대법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쪽 입장은 초지일관 대법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어렵다 이런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재인이 아마 대법 재판 때문에 석방 어렵다고 얘기를 했겠죠. 만약 그랬으면은 그럼 황교안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잘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당에 가서 야야야야 문재인이가 이제 박근혜 석방 안 시킨다니까 염려하지 말고 총선 준비해.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죠. 요 둘이 밀담했을 때는.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가 진짜 박 대통령 석방을 얘기했으면요. 자기들이 당원과 국민에게 얘기를 해야겠죠.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요. 영수회담에서 이렇게 떨거지들 없이 단독 둘이 했을 때 정치적 거래가 벌어지는 일들이 허다하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 황교안 입장에서 문재인에게 박 대통령을 계속 구속시켜달라. 총선 때 우리 머리 아프다. 그런 청탁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사실 이거는. 그렇게 안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과 이재명 영수회담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만약에 1대1로 하게 되면 온갖 정치적 거래 의혹이 터져 나올 겁니다. 둘 다 지금 걸려있거든, 둘 다. 이재명 당대표 수사 다 걸려있죠. 윤석열 쪽은 대선 때 나온 김건희 의혹 플러스 알파, 집권한 다음에 지금 김건희가 벌인 사치성 공사, 사적 네트워크 이익, 이거 지금 김용민 의원의 특검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양쪽 다 검찰 수사 리스크를 걸렸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이렇게 단둘이 만나서는 황교안 문재인 짝 혹은 노태우와 그 당시 야합을 했던 삼김대 그 짝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수회담은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배석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때.
무조건 배석자 옆에 두고 배석자가 적어서 공동 발표하듯이. 예전에 문재인과 윤석열이가 좋다고 서로 윤석열이 대선 이기자마자 그냥 전화해서 좋다고 바로 만나기로 했다가 양 진영에서 문제가 생겼죠. 아니 이건 정권 교체인데 얘네들 왜 이렇게 신났지? 그래서 약간 트러블이 생기면서 한 달 가까이 밀려서 만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 윤석열 둘 다 배석자 데리고 만났거든요. 이재명, 윤석열도 영수회담 1대1 할 때 반드시 배석자를 만나야 되고 어떤 경우든 특검과 검찰 수사의 거래가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자기 방어 측면에서라도 저는 그거를 과감하게 던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검찰 수사가 이재명을 압박해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를 너무 쉽게들 보는 것 같아, 이재명 지지자들은. 왜냐하면 이재명